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명품은 이제 입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좀 이상하게 들으시죠? 근데 진짜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5만 원짜리 만두가 있습니다. 아니 만두 하나에 5만 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 놀라운 가격표 뒤에는요. 우리가 아는 그 거대 명품 브랜드들의 아주 치열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두 3개에 5만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죠? 근데요, 만약에 이 가격표가 지금 명품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면 어떠세요?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도대체 지금 명품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그 만두. 청담동에 있는 르카페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만두피 위에 루이비통의 그 유명한 모노그램 로고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만두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통째로 먹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이비통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구찌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디올의 카페 디올, 에르메스의 카페 마당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폴로 랄프로렌, 메종 마르지엘라까지 이미 다들 이 식음료, F&B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건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럴까요? 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만 같던 명품 브랜드들이 왜 갑자기 음식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아주 심각한 위기가 명품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품은 불황에 강하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명품은 잘 팔린다는 말. 이게 거의 경제학의 법칙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바로 그 철옹성 같던 공식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명품 시장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큰 손님, 바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명품 같은 사치품 소비가 확 줄어버렸고 그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지금 전 세계 명품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링그룹, 매출이 무려 13%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프라다 주가도 연초랑 비교해서 10% 넘게 빠졌고요. 그나마 업계 1위인 루이비통의 LVMH가 간신히 1%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상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신호를 읽히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이 찾아낸 돌파구는 뭘까요? 바로 전략의 판을 아예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방이나 옷 같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팔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바로 경험 경제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냥 비싼 물건 하나 갖는 것보다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곳으로 여행 가는 그런 특별한 경험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하잖아요.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명품 브랜드들도 예전처럼 물건만 팔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치밀하게 4단계짜리 전략을 짰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일단 수백만 원짜리 가방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끌어들입니다. 두 번째, 일단 들어온 손님에게 인테리어, 음식, 서비스 모든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 브랜드의 세상이야 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손님은 자연스럽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명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즐거운 경험이 결국엔 나 이 브랜드 가방 하나 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설계도인 셈입니다. 정말 치밀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레스토랑들의 진짜 목표는 만두 팔아서 커피 팔아서 돈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장사로 버는 돈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떤 끈끈한 감정적 연결, 유대감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진짜로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전략을 테스트하는 무대로 왜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 대한민국, 바로 이 서울이 선택된 걸까요? 뉴욕도 있고 파리도 있고 도쿄도 있는데 말이죠. 답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이 숫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돼요. 바로 세계 1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명품에 쓰는 돈, 즉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냥 많이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인구 대비 소비력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그러니 명품 브랜드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업계 전문가는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완벽한 테스트베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대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새로운 게 나오면 소비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속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 브랜드 입장에선 여기서 성공하면 아시아 전체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전략을 실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브랜드의 운명 전체를 걸고 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명품의 생명과도 같은 희소성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운영에서 돈 벌기 힘들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브랜드 가치의 희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흔해져서 이제 루이비통 별거 아니네? 누구나 다 가네? 하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즉 명품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이런 걱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바로 1980년대 구찌의 사례입니다. 그때 구찌가 돈을 벌려고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아무데나 빌려줬어요. 그래서 구찌 라이터, 구찌 볼펜, 심지어 구찌 휴지까지 온갖 저렴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도 나도 구찌 로고가 박힌 물건을 갖게 되니까 구찌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브랜드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5만 원짜리 만두, 10만 원짜리 식사가 주는 나도 명품을 질릴 수 있다는 이 경험이 자칫 잘못하면 1980년대의 구찌라이터처럼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희소성을 파괴시버리는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명품 브랜드들이 레스토랑을 여는 건 그냥 멋부리려고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놓은 그들의 아주 절박하고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전략은 성공하면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의 한 수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 명품 브랜드를 이끄는 CEO라면 과연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